자, 예,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그 다음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디 F만 면허자님께서 별풍선 100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음료수 사 먹겠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죠. 예, 예. 농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내가 좌표계를 회전이라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고정 좌표계를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좌표계 뉴 액시스를 쓸 거냐. 뉴 액시스는 내가 이동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좌표계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픽스드 좌표계에서는 좌표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계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면 되게 혼란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픽스드 좌표계, 고정 좌표계를 되게 처음엔 선호하는데요. 실제로 이 픽스드 좌표계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뉴 코디네이트, 뉴 액시스를 쓰고 있는 이동형 좌표계, 이 새로운 좌표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쪽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뉴 액시스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 드린 고정 좌표계는 이렇게 내가 뭔가 변화를 할 때마다 왼쪽에서부터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 액세스를 쓰는 경우엔 오른쪽에서부터 곱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에서 선형대소에서는 A, B, C 세 개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곱하든 저렇게 하든 결합법칙이 통용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왼쪽에다가 새로운 트랜스폼을 쓸지 오른쪽에 쓸지 왼쪽에 쓸지 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결론들이 되게 유사성이 서로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로보틱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뉴 액세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오른쪽에다 곱하는 형태들로 나중에 여러 가지 예제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앞서서보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앞서의 페이지는 로테이션만 있었다면 로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요. 픽스드 코디네이트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곱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뉴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곱해져요. 왜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좌표계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팔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좌표계가 몇 개가 붙냐면 어깨 쪽에 좌표계가 붙겠죠.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로테이션 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 트랜슬레이션 이동을 해서 다시 엘보우만 또 로테이션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손이 뉴 액시스 형태로 이 안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관절마다 좌표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손목에 하나, 손가락에 하나, 여기 또 손가락 관절들에 하나. 그래서 좌표계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좌표계들을 여기서 여기 변환, 여기서 여기 변환, 여기서 여기 변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수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첨자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래의 고정 좌표계, 고정 좌표계는 항상 맨 처음에 원점 좌표계이기 때문에 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변환을 하고 싶다. 0 좌표계에서 1번 좌표계로 이동하고 싶다. 아까 대부분 제가 뉴 코디네이트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번 좌표계가 되겠고요. 다음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변환해서 2번 좌표계, 2번에서 3번 변환하면서 여기는 3번 좌표계가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0번 좌표계에서 1번으로 가는 변화는 0H1,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1H2, 2번 좌표계에서 3번 좌표계로는 2H3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 좌표계에서 3번까지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곱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픽스드 코디네이트 컨셉을 쓴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좌표계가 어느 쪽에 붙는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붙고요. 그 다음에 뉴 액시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잖아요. 자, 뉴 액시스의 관점에서 보면 0H3
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못 푸니까 0에서 1번 가고 0H1 들어가고요. 다시 좌표계를 끌고 가는 뉴 엑시스 컨셉이라 1H2가 오른쪽에서 왼쪽에다 써놨죠. 이렇게 곱했고 다시 2번에서 3번을 간다면 2H3가 오른쪽에 붙어서 이렇게 곱하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뭐 약간은 좀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순서대로 픽스드로 놓는다면 2번에서 3번 가는 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가는 게 또 여기 붙고 0번에서 1번 가는 게 왼쪽에 붙었죠.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 순서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은 보시면은 똑같습니다만 곱하는 순서가 이 어디다 내가 배치를 해야 되는가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픽스드일 때하고 뉴 코디네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로버 쪽에서 보통 뉴 코디네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붙어 나가는 형태들로 0H1, 1H2, 2H3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픽스드 코디네이트보다는 뉴 코디네이트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서 많은 예제들을 가지고 뒤쪽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로테이션이라는 걸 할 때에는 내가 왼쪽에 써야 되나, 새로운 거를 왼쪽에 써야 되나, 오른쪽에 써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픽스드로 보고 있나, 뉴 코디네이트로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 코디네이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어 나가는 형태대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예제들에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3차원에 관련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가락으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할 거고요.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의 좌표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좌표계의 축이 세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시면 X, Y, Z축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게 X, Y, Z축.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내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상한 축에서 회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회전을 하겠다. 이거 좀 낯설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페이지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보셨고요. 그 본 걸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3차원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시면요. X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X좌표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X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XYZ 공간 안에 점이 하나 있는데 X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X축 자체는 변화되는 요소가 없어요. X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하고 Z축 방향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의 벡터는 Y값과 Z값만 변화가 있고 X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X가 변화가 없게 하려면 이 부분에 X, Y, Z, 1이라고 하면 벡터가 붙을 거기 때문에 X가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Y나 G는 안 쓸 거라서 이 부분만 1이 있어서 X는 이대로 써놓으면 결과물은 똑같은 X가 나올 거고 Y하고 Z값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X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Y하고 G만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0, 여기는 0으로 채워져 있고 로테이션이니까 트랜슬레이션 파트는 전부 다 0인 겁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가면 그대로 X가 나오는 게 X축 회전이고 Y하고 G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의 영향으로 값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X축 회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편합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요. Y가 나왔는데 Y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G축부터 먼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X축, Y축이 있고 G축이 있는데 G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G 값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G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 똑같이 여기에다가 X, Y, Z, 1이라는 벡터를 써놓고 보면 G가 들어갔을 때 그대로 G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0, 0, 0과 요 두 개가 0인 건 X, Y에 대한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0, 0이고 Z 값은 그대로 이렇게 곱해줄 테니까 그대로 유지해라.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하고 Y만 G축 회전하면 X하고 Y만 변화가 있잖아요. X하고 Y는 변해야 되는데 Z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0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순수한 로테이션이니까 트랜슬레이션 파트 이 마지막 행, 네 번째 행은 000 채워져 있고 호모제니어티 때문에 1이 들어가 있는 이게 Z축 회전이에요. 그래서 X하고 Z 회전 두 가지를 보면 아 이거 쉽구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순서대로 내가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Y축의 경우를 보시면 Y가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Y가 좀 헷갈려요. 자 이제 똑같이 여기 있는 거 지우고요. Y축 회전을 하게 되면 Y 요소는 그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Y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Y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Y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1이고요. Y축을 계산할 때 X하고 Z는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0으로 채워져 있고 이 부분도 0입니다. 아 그러면 Y축 회전을 할 때는 X하고 Z만 영향을 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호가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거 다 보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Y축 회전을 할 때만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부호가 이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따지고 있는 좌표계는 X, Y, Z 이렇게 순서대로 X, Y, Z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축 입장에서 회전을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게 Y고 이게 Z입니다. X축으로 회전을 하면 회전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CCW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이고 이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순서로 보시면 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나오죠. 그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Z축으로 회전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Z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Y니까 이게 X고 이게 Y가 될 거예요. Z축으로 회전하면 X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나오죠. 우리 이 문제에서 잘 보시면 X, Y, Z 이런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대로 보시면 X축 회전하면 Y 다음에 Z가 나오죠. Z축으로 회전하면 X 다음에 Y가 나오죠. 이 순서하고 똑같죠. X 나오고 Y 나오고 Y 나오고 Z 나오고 그죠? X하고 Y 나오는 게 이 케이스, Y 나오고 Z 나오는 게 이 케이스예요. 자, 근데 Y축으로 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림이 여태까지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Y축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먼저 나오는 게 Z,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X입니다.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Y축에서 회전을 했더니 Z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예요. 이거는 우리가 X, Y, Z라고 하는 순서에 맞지 않는 약간 뒤집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X축으로 회전하면 Y 나오고 Z 나오고 Z축으로 회전하면 X 나오고 Y가 나와서 X 다음에 Y 나오고 Z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X로 가는 게 맞는데 Y축으로 회전을 했더니 Z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순서대로 X, Y, Z라고 하는 순서대로 X, Y, Z 이렇게 손가락을 잡았는데 Y축 회전할 때에는 X하고 Z가 서로 뒤집어져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 Y축 회전을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마치 반대로 도는 것과 똑같이 순서가 XG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Y축으로 회전할 때 X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 Z가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걸 뒤집을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Y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Y축이고 Z이고 X이다 보니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전을 할 때 세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돈다. 마이너스 세타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세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는 효과가 돼서 여기 투입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니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서 이 부분은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플러스가 되겠고요. 원래 여긴 플러스였는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의 효과가 들어가서 부호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예제하고 다르게 이 순서, 회전하는 방향에 대한 순서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가 뭘 뜻하냐면요. 벡터로 따지면은 X 나오고 Y 나오고 Z가 나와야 되는데 Y축 회전할 때는 X하고 Z가 서로 뒤집어져 있는, 즉 마이너스 세타 방향의 회전으로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여기는 세타가 세타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니 부호가 하나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졌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축 방향만 회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많은 예제에서 나중에 이제 Y축 회전을 일부러 많이 시켜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뭐 앞서서의 페이지를 제가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놓는다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고요. X축 회전은 X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1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구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Y축 회전의 경우에는 Y는 순서가 뒤집어져서 X 나오고 Z 나오는 게 아니라 Z가 먼저 나오고 X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의 회전과 같아져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가 되고 이 녀석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사인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상쇄돼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최종적인 수식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G 나오고 X 나오더라 이 순서입니다. 로테이션 Z를 하는 경우에는 Z로 회전하니까 X 나오고 Y 나와서 그림에서 보시면 X 나오고 Y 나오는 순서하고 맞아 떨어져서 세타 방향에 역전 현상이 없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테이션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것들을 아무리 배워도 제가 뭐 예전에 로봇공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굉장히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에서는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C 기반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파이썬 형태들로 대부분 예제들을 풀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근데 이 파이썬이 기본 파이썬이 있고 우리가 기본 파이썬을 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은 쉘에서 스크립트 명령들을 쓰게 되는데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쪽에 처리하기 편하도록 파이썬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게 있고요.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루프닷시스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파이썬이 기본 언어로서 이 안에서 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매트랩 같은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트랩에서 여러분들 매트랩 스크립트를 치면 뭐 그래프도 나오고 뭐 하드웨어랑 연결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연결은 뭐 매트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파이썬용 기본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그래서 표준 파이썬을 그대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각종 그 모듈 관련된 것들은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들을 합쳐 나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 스파이더라든가 아이파이썬 이런 계열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들 급의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루프-6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지금 2018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서 쓰고 있는데 2년 가까이 뭐 열심히 디버깅하고 각종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요새는 좀 쓸만한데, 그래도 가끔씩 쓰다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많이들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줘서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파이썬은 3.4 버전을 활용해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이썬 쉘처럼 이것저것 명령어를 치시면 동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체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숙제가 대부분 만들어질 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콘솔 창이 나와 있고요. 이 콘솔 창에서 에디트 명령 치시면은 에디트 할 수 있는 에디터가 하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썬 스크립트 치시거나 또는 여기서 쉘로 호출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수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디트 명령어가 마치 매트랩에서처럼, 매트랩에서 에디트 명령 치면은 내가 뭔가 스크립트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그것과 동일한 구조이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실행시키는 거 귀찮아서 여기서 F5 키 누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명령하고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F5나 컨트롤 F5 누르면 이 부분에서 디버깅이나 스크립트 런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명령어들은 일부 조금 변경돼서 F5가 현재 이제 디버그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쓰면서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뭐 지금 보시면 스크립트를 한 줄 쳤죠. 에디터에다 프린트 바보 하고 이렇게 친 다음에 실행을 하려면 처음에 아직 세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세이브 하라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뭐 현재의 폴더에다가 디렉토리에다가 세이브 시키면 이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파이썬 오리지널 파이썬 원래 파이썬에서는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따로 사용해서 거기다 뭔가 치고 쉘에다가 들어와서 임포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부분을 축약시켜서 마치 그냥 에디트 창 열어서 치고 F5번 누르면 돌아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이브하면은 뭐 리로드 하거나 임포트 다시 하는 것들, 이 과정은 내부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체제하고 되게 비슷하게 리눅스 쪽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귀찮아서 도입을 안 했고요. 그래서 에디트, 예를 들면 EX, 이그젠플에 로봇 스페이스, 로봇하고 관련된 것들이 모여져 있고 첫 번째 예제를 내가 부르겠다 하면은 뭐뭐.py 필요 없고 그냥 에디트 테스트 1 하고 부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에디터 위에 뜨고요. 이 상태에서 F4 키 누르면은 이 코드들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쓰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에디터 창을 써서 프로그램 로딩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각종 로봇 쪽에 필요한 그래픽들을 내장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래픽 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3차원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줄 안 되는 코드들 적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뭔가가 이렇게 떴죠. 그래서 3차원 그리드 스페이스가 이렇게 뜨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종 코디네이트들을 실제 움직여 보고 로봇화 시키는 작업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따가 이게 원격 강의이다 보니까 이따가 한번 뒤에서 제가 쭉 프로그램 설명을 다시 한번 실제 동작시키면서 한번 해보겠고요. 일단은 쭉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앵그리버드인데요. 돼지. 앵그리버드에 나오는 돼지가 되겠고,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날려도 보고, 이걸 뭐 재미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기 편하게 이렇게 다룰 거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손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 한 개, 두 개 이 정도 될 때는 그래도 손으로 좀 풀만한데 3개, 4개, 5개, 6개 가게 되면 보통 산업용 로봇팔이 6개 관절을 써야 되기 때문에 6개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 수 있는 레벨을 한참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되고 3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도 하고 적용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제어하기 편하게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띄워보시면 방금 전에 예제 어디 갔어? 이 예제를 띄워보시면 돼지가 이렇게 한 마리가 팅 하고 나오는 예제가 등장을 할 거고요. 예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한꺼번에 이제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은 지금 이제 그 평면 격자 공간이 있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좌표계도 실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꿔보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XY G축을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CAD 프로그램들이 쓰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X, Y, G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X축, Y축, G축 이걸 그림으로 여기에다가 뭐 X축, Y축, G축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CAD 프로그램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보기 위해서 글자가 많으면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RGB,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체계를 이용해서 XYG는 RGB하고 매칭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X축이 빨간 축이 되겠고요. 초록색 축이 Y축이 되겠고, 파란색 축이 Z축, G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제들은 RGB 형태로 돼서 XYG로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가지고서 뭔가 나중에 숙제하실 때 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때에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은 그래픽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들이 잘 있고요.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하면 누르고서 왔다 갔다 하면 화면 공간들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회전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 공간 자체가 일명 패닝이라고 부르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과 패닝, 그래픽으로 패닝이라는 용어는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진 공간 안에서 이동을, 카메라 좌표계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하면 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이 Shift 키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CAD 쪽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방식을 써서 20년째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30년 다 돼가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은 화면 좌표계 위에서 Z축 회전을 해서 좀 좌표계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로봇 예제에서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따라서 보기, 확인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코드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보면 이거 어렵네 하실 텐데, 복잡한 부분은 제가 다 짜서 예제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특정한 펑션 하나를 만들어서 그 펑션 안에 숙제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원래 코드들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최대한 좀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활용을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 화면을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되게 복잡하죠.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게 이걸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도 조금씩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크리에이트 한다, 창을 만드는데 00, 800, 600 좌표에다 만들어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하나가 00 좌표에서 가로 세로 800, 600으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긴과 엔드로 되어 있고요. 오픈젤이 내부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픈젤 스레드 안에서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꼭 해야 됩니다. 오픈젤의 특징이고요. UI를 3차원으로 크리에이트 UI 3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런 평면이 생겼고요. 그리드 공간이 생겼고, 축을 내가 하나 선택을 한다. 액세스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실제 이 프로그램에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axis.3d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와서 화면에 좌표계를 하나를 그린 거고요. 다음 또 똑같은 형태로 스페이스 하면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리드 스페이스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돼지를 하나 내가 띄우고 싶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이름 피그라고 했고 pig.3ds 파일을 읽어와서 화면에다 그려서 방금 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은 돼지 그리는 거가 목표가 아니고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몇 가지 명령어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t는 시간에 대해 쓸 거고 자동으로 리드로 할 거냐 해서 뭐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이것들이 새로 갱신돼서 그려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크리에이트 부분에 지금 코멘트 달려 있는데 타이머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할 거냐 이런 것들 타이머에 맞춰서 새로 그림을 그려라 뭐 애니메이션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제가 다 예제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은 로봇공학하고 필요한 부분 로봇 움직이는 데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로봇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도 코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루프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Rspace 안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내가 이런 식으로 불러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명으로 보면 루프에서 Rspace에 H매트릭스에 H매트릭스로 오브젝트화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쓰기 위해서는 뭔가 인스턴스로 호출해야 되니까 임포트해서 불러오고 H라는 명령을 써서 H 여기 이제 대문자고 소문자 형태로 인스턴스 베어리어블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 H에 뭐 프린트 해보거나 H 눌러보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RT01 R은 3x3 3x3니까 총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4x4라서 지금 보시면 1000, 0100, 0010, 0001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트랜스 명령어 트랜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트랜슬레이션을 담당하는 트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XYG 하고 값을 넣었어요. 지금 예제 보시면 1, 2, 3을 넣게 되면 그리고 화면에다 찍어보니까 앞부분 로테이션 파트 3x3 매트릭스는 단위 행렬 1, 2이고 뒷부분에만 T 파트에만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트랜슬레이션을 호출하게 되면 1, 2, 3이라고 하는 형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로테이션 X, 로테이션은 총 3개 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비트러리한 여러가지 임의의 축에 대해서도 회전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래픽스 수업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쿼터니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요. 여기서 로봇공학에서는 대부분 다 모든 문제가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 직교 좌표계에서의 회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X축 회전은 로테이션 X, Y축 회전은 로테이션 Y, Z축 회전은 로테이션 G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고요. 지금 예제에서 보시면은 H 로테이션 X 30도만큼 해라. 그래서 찍어보니까 X축은 변함이 없어야겠죠. 로테이션 X이기 때문에 1000 나오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들이 0.86, 마이너스 0.5, 0.5, 0.86 해서 찍혀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봇공학에서는 어차피 로봇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실제로 컨트롤을 써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깨끗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코사인과 사인으로 무지하게 복잡한 숫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배우셨던 X축 회전할 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멀티플리케이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 같은 것들 파이썬에서 넘파이 많이 합니다만 넘파이가 곱하기 하려면은 멀티플리케이션 호출해야 되고 굉장히 쓰기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넘파이에서 쓰고 있는 기법, 넘파이가 쓰는 기법은 정확하게 블라스라고 불리는 미국 수학협회에서 파이썬하고 C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인텔 매스 커널이라고 하는 인텔에서 자사 CPU에서 고속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매스 커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MK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파이썬에서 넘파이 설치하다 보면 블라스 모델을 선택할 거냐, MK 모델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혹시 기억을 살려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일부는 매스 커널을 쓰고 있고 일부는 인텔 애들처럼 블라스라고 하는 LA 팩이라고 불리는 수학협회 거의 포트란 모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곱하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으로 곱하기 같은 거 행렬 곱하기를 짜보면 무지하게 느리거든요. 근데 넘파이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고속 곱하기, 행렬 곱하기 기법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고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그 툴들을 쓰기 때문에 넘파이랑 비교해 보면 한 0.23초 정도 조금 느립니다. 저는 이제 포트란 쪽 코드를 더 좋아해서 그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C 코드보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이 돌아가고 있지만 파이썬은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실제 내부 코드는 전부 다 C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수학 관련된 부분들은 포트란 코드 쓰는 것이 숫자가 워낙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포트란 기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밑에 있는 DLL들이나 이런 거에 일부는 매스 커널, 일부는 매스 커널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포트란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서 넘파이보다 약간 0점 여러분들 거의 못 느끼실 정도로 살짝 느리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곱하기 관련해서는 넘파이가 필요가 여기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스 커널 같은 것들의 곱하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대용량 매트릭스의 곱인데 로봇공학에서는 곱하기 매트릭스 행렬의 곱하기가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서 4x4밖에 안 돼서 곱하기 연산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H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를 갖고 쓸 거고요. 그래서 속도는 별로 차이도 없고 속도가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의 예를 들어서 보면 H.trans 123에서 A는 현재 트랜슬레이션이 되겠고 로테이션 X 앞에서 정의한 거 로테이션 X는 B에 정의가 됐고 두 개를 곱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곱하기 연산 쓰시면 매트랩처럼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그게 넘파이가 너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따로 오퍼레이터 연산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1001 트랜슬레이션을 1, 2, 3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1, 여기 2, 여기 3이 보이고 이 세 개의 앞부분에 있는 3x3 쪽에는 로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곱들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 이 H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크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 크게 본다면 트랜슬레이션을 한 녀석이 A라고 하는 행렬이 되겠고요. 로테이션 X라는 것이 B로 지금 표기됐고 A 곱하기 B 얘하고 얘를 곱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이 이제 몇 가지 더 재밌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래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픽 파트에 예제들이 많이 숙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스페이스, R 스페이스에서 테스트 2 불러오면 앞서서처럼 이제 돼지가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숙제로 이 돼지도 가지고 뭐 발사도 해보고 동력학적인 요소들도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쓰는 예제 중에 하나를 지금 보시면 이 3차원 오브젝트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돼지의 좌표에다가 지금 이 윈도우가 GL이고요. 그 안에 피그가 정의되어 있고 피그에다가 트랜슬레이션 T를 넣어서 H를 위에서 만들어진 트랜슬레이션 XYZ를 대입을 했더니 돼지가 이제 움직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300하고 넣었더니 돼지가 원점에 있던 게 X축으로 지금 보시면 빨간 걸 제가 RGB, XYZ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돼지가 한 칸, 두 칸, 다시 여기가 원점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을 300을 넣었더니 X축으로만 산만큼 이동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예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콘솔을 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거시 코드라고 보통 불리는 C 형태 또는 C++ 형태하고 좀 다르게 이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파이썬 스크립트에다 명령을 써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콘솔 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이 되면서 명령을 원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들 숙제할 때 굉장히 수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용 툴들 중에서 매트랩이나 매스매티카 이런 툴들이 20년, 30년째 여전히 잘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서 그걸 동작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레거시 모드로 얘를 인터랙티브한 창에서 명령을 쳐서 동작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시퀀스를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커맨드 쉘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코드에다 집어넣지 않고 바깥쪽에서 쳐서도 하는 기능 때문에 제가 파이썬을 매트랩화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숙제들이 나올 때 설명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예제니까 이런 예제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냥 곧바로 요 피그라고 하는 녀석에 접근해서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내부 명령들을 활용하시면 이 두 칸만큼 이동하게도 바꿀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제들 안에서 이것들을 보실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뉴 코디네이트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하는 거라 새로운 이동에 해당하는 H가 지금 현재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돼지의 좌표계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되면 여기다 이제 계속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이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여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씩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로테이션 X축으로 30도, Y축 30도, Z축 30도 각각 3개의 사례에 대해서 스크립트랑 같이 붙여서 보시면 이제 돼지가 각도를 30도만큼 여기 G축에서 지금 돼지가 살짝 이쪽으로 30도 들어간 거 좀 보기 편하실 거고요. X축에서 돼지가 이렇게 원래 귀가 Z축을 향하고 있었는데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도 지금 보면 Y축에서 살짝 비틀어져 있는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격 강의라 컴퓨터 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루프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작을 시키면 저 다른 거 다 끌게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A는 3 하고 쳐보고 A 하면은 일반적인 파이썬처럼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보일 거고요. 예제로 하나 불러보십시다. edit ex 여기 보시면 폴드 밑에 ex라고 하는 폴드 밑에 각종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 Rspace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신 것처럼 테스트 1 이거를 이렇게 에디터를 열어서 보지 않고요. 이렇게 안 하고 EX 밑에 R 스페이스에 이 슬래시는 역슬래시 쳤어요. 테스트 1에서 불러보시면 이렇게 에디트 창에서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여기 윗부분 잡고서 이동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동작한 상태에서 F5번, 비주얼 스튜디오가 F5번 쓰거든요. 그래서 펑션 키 F5를 누르면 디버그 모드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디버깅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통 여기 디버깅 한번 지금 보시면은 한 줄씩 실행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건 제가 뭔가 마저 실행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뭘 고쳤네. 이거는 돼지가 나오는 예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툴들이 지금 거의 모든 종류의 수업들에서 제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봇 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난주에 고쳐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씩 매일같이 예제들을 바꾸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환경을 바꾸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뭘 보여주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랑 연결하는 것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숙제들을 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 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영상으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숙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실제 소스 코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되겠고요.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이론 수식이 되겠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이런 툴들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숙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축이 관절이 3개가 있어서 원점부터 시작해서 로봇이 끝단까지 3개가 있을 때 얘들을 좌표 변환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이 예제들을 활용해서 로봇공학에서 각각의 좌표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보시면 이 경우는 로보티즈의 그 다윈 OP라고 불리는 로봇이 되겠고요. 얘의 팔의 구조를 똑같이 좌표계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로봇 기구학 이해하시고 이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숙제들로 가는 거고요. 이걸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짜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는 툴들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 아니네. 이거 찾을 수가 없네. 이거 동영상인가? 이거 동영상이 아니네. 여러 가지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래픽 파트를 뭔가 막아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잘 수정해서 올려놓을 거고요. 갑자기 뜬금없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호모제니스 트랜스폼을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로봇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까지 얘기하고 여기서 또 한 클래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별풍선 많이 보내주세요. 네.